자,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딴짓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 나와요? 바로 CPU가 나오나요? 아니죠. 메인보드부터 나오죠, 사실. 그죠? 뭐 메인보드 안에 당연히 CPU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겠지만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 여기 안에다가 그래픽카드도 꼽을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꼽을 수 있고 뭐 CPU도 꼽을 수 있고 램도 꼽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뭐 쿨러도 꼽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얘네들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각각의 장치한테. 그러니까 즉 메인보드는 각각의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계신 분.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뭐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 저장. 그렇죠. 데이터 저장이에요. 데이터 저장. 하드디스크는 단순하게 데이터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을 하는데 단순 저장일까요?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저장은 영속 저장입니다. 그러면 영속성이 있다. 여러분들 영속이 뭐예요? 영원히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꺼도 우리가 끈다 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가 다 날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 데이터는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래픽카드가 게임만 하는 게 그래픽카드의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그래픽카드는 복잡한 수학연산을 담당하는 게 바로 그래픽카드의 역할입니다. 자, 원래는 컴퓨터의 일은 오직 누구만 할까요? 자, 원래는 CPU만 하는 거예요. 자, CPU는 게임을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자, 모든 그 장치들은 애초에 게임을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을 존재해서 우리가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비싸지고, 근데 사실 그래픽 카드가 비싸진 이유는 게임 때문이 아니죠. 코인 때문에 비싸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3D 게임 돌리려면 무거운 수학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건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라 하죠. 그죠? 그 GPU에 이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 GPU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시어너랑 GPU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이라 했죠. 그러면 CPU의 역할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보통 CPU를 그 CPU 옆에 쿨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냥 CPU 열 식혀주는 도구죠. 그죠? 쿨러는 왜냐면 CPU가 어떤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걔가 굉장히 뜨거워요. 컴퓨터가 뜨거운 이유가 뭐 때문에 뜨거운 거냐면 CPU 때문에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맥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맥이 엄청나게 뜬 게 갑자기 뭐예요? 자기만의 자기 탑재한 M칩을 탑재하면서 이제 떴는데 M칩을 사용하니까 원래 CPU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야 될 정상인데 그게 안 발생하는 거예요. M칩. 당연히 열이 안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을 잘 식혀주는 거죠. 본인들만의 기술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 보면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트북 팬 엄청 돌아가잖아요. 세게. 막 시끄러울 정도로.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CPU 열 식혀주려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그러면 노트북 터져요. 뒷판 여러분들 만져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여름에 방 안에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켜고 컴퓨터 돌리고 있으면 엄청 땀나요. 그죠? 뜨겁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래서 CPU가 일을 하는데 그래서 CPU를 식혀주려고 팬이 있고 뭐 수냉 쿨러도 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 쿨러 다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멀 굴리스라고 해가지고 CPU 위에다가 파란색 젤 같은 거 발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식혀주는 도구 같은 거 이제 발라주는데 어쨌든 CPU가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돼요. 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어쨌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롤을 해요. 그러면 롤을 우리가 보통 어디다 깔죠? 하드디스크에 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깔면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처리를 누가 한다고요? 바로 CPU가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램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의 용량 늘려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죠? 게임을 뭔가를 하려면 하드디스크 용량만 늘려서는 안 되고 램의 용량도 같이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일단 CPU 같은 경우는 CPU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시는 분?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얘는 단위가 뭐죠? 보통 우리가 기가, 그 다음에 메가, 테라바이트를 하죠. 요즘 뭐 메가바이트, 메가는 잘 안 쓰지만 뭐 쓰긴 하지만 어쨌든 보통 기가잖아요, 기본. 그죠? 뭐 256기가, 512가, 넘어가면 1테라바이트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죠. 근데 CPU는 뭐예요?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해요. 하드디스크랑 CPU랑 별 자체가 다릅니다.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드디스크도 결국에는 몇 기가야라고 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램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램이 몇 기가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기가야. 자,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이해되시나요? 둘 다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크죠? 근데 왜 램은 용량이 왜 작아요? 자, 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램을, 그러니까 뭐 둘 다 하드디스크나 램이나 결국에는 요즘은 이제 성능이 좋아져서 둘 다 이제 비싼 건 똑같은데, 근데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56에서 512로 업그레이드 한다. 사실 안 비싸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근데 램을 여러분들이 8기가에서 16기가, 뭐 32기가로 올린다면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 할 때보다는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램은 왜 비쌀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비싼 걸 떠나서 램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죠? 자,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그죠? 하드디스크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뜯어보면 여기에 아마 여기 이것까지 뜯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그냥 요렇게만 뜯지 여기까지는 분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분해할 일도 없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CD처럼 자기 디스크라 해가지고 요렇게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디스크.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오직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원 안에 바늘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어요, 얘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여기 초록색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바늘은 저쪽에 있는데 이 초록색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얘가 이 CD가 돌아가요. 근데 그냥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면 저 바늘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바늘로 도달하는 그 타이밍에 데이터를 맞게 쏙쏙 뽑아나가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CD라는 요 자기 디스크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컴퓨터 속도가 당연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1초에 한 번씩 도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느린 거예요. 데이터를 뽑아낼 어쨌든 얘는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 들어보신 분 뭐라고 하죠? RPM이라고 합니다. 속도 단위를. 그래서 RPM이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잖아요. 그죠? 이게 빨리 돌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데이터를 빨리빨리 쏙쏙 뽑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CPU가 있어요. CPU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냥 대충 이제 이미지 가져온 건데. 자, 그러면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이 설치한 OS. 자, OS는 뭐가 있어요? 윈도우, 리눅스, 맥OS.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요? 바로 사용자,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롤 아이콘을 예를 들어서 뭐 전 롤을 안 하지만, 자, 롤을 여러분들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뭘 알아요? 아, 롤을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요. 메인보드가 바로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튼간에 롤을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드디스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가, 이런 데이터 좀 가지고 와봐 라고 CPU가 하드디스크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둘이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자, CPU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CPU는 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근데 CPU 입장에서 보는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자, 여러분들 분당 3600번 논다? 굉장히 빠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득해요. 그러면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우리가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가? 바로 그죠,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금 데이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량을 256기가를 썼어요. 그러면 256기가 중에 예를 들어 내가 10기가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꽉 차서 그런 게 아니라 둘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쨌든 꽉 차 있으니까 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SD 용량 늘려라, 하드디스크 용량 늘려라. 그러면 진짜 컴퓨터 다른 거 부품 안 바꿔도 하드디스크 용량만 늘렸을 때 컴퓨터가 빨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그걸 아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제가 예를 들어서 개발자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개발자라서 게임 개발자를 해볼게요. 게임 개발자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 개발자를 했을 때 게임을 한 3개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게임이라는 건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라든가 뭐 기획이라는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야겠죠. 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하죠. 그러면 그런 것들 잘 조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지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게임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하루에 해가지고 게임을 뭐 예를 들어 5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몇 개밖에 못 만든다? 그렇죠. 1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드디스크가. 요즘은 뭐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커지고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부품들의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빨라지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우리는 256이 256 좀 커 보이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56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들 몇 개 프로그램 가면 256 금방 써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컴퓨터 처음 사시는 분들은 최소 512로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1테라 이상으로. 자,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CPU는 원래 빨랐어요. 지금은 더 기능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커졌죠, 용량이 요즘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램이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으로 아니라 램은 전자식입니다. 네, 전자식.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램.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램 고장 나면 컴퓨터 부팅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 전자식이어서 전기라든지 뭔가 살짝 쇼트 나면 램이 작동이 안 돼요. 하드디스크는 정상 작동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램이 불량이면 컴퓨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립식 컴퓨터를 샀는데 뭔가 컴퓨터 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램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 자, 여튼간 뭐 그걸 말씀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 자, 어쨌든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CPU 입장에서 그럼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램하고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뭐다? 롤을 어디다 복사해요? 램에 복사해 놓습니다. 하드디스크에다 바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램에다가 그러니까 롤을 실행하면 그 롤을 처리하는 그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모리를 여기다 복사를 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롤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아니죠. 뭐 용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냥 롤이 1기가라고 그냥 해볼게요. 롤이 이렇게 롤이 1기가라 했을 때 자, 1기가가 다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롤밖에 없나요? 아니죠. 뭐 이미지 파일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크롬도 사용할 수 있고 네이버 웨일, 다른 브라우저, 카카오톡,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램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가요. 여기서 말하는 로직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램에는 뭐 브라우저, 뭐 그 다음에 뭐 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게임, 뭐 MP3 음악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는데, 그럼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 운영 체제는 뭐예요? 멀티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서는 한마디로 하나의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서핑 한다, 웹서핑만 해도 웹서핑 하나만 하나요? 아니죠. 뭐 유튜브 켜놓고 아니면 나는 뭐 무신사 홈페이지 띄워놓고 다른 프로그램 띄워놓고 그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롤 하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op.cg 찾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롤이 1기가, 브라우저가 1기가, 뭐 음악이 2기가, 윈도우가 1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대충. 그러면 여러분들이 램이 4기가라 해볼게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윈도우가 그냥 1기가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켰죠? 롤 켜고 브라우저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 그거 아시는 분. 자, 지금 요걸 다 합치면 몇 기가예요? 3기가, 5기가잖아요. 4기가를 넘어섰잖아요. 자, 4기가 넘어섰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예로 드려볼게요.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요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친구랑 12명이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돈이 없어가지고 12명이 고시원에 갔어요. 고시원 굉장히 좁죠. 그러면 고시원은 한 명밖에 못 자는데 어찌어찌 잘하면 4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다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곳에 12명이 잘 수 있을까요? 있죠.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로 따지는 거 빼고 그냥 잘 수 있다고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그냥 4명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낑겨서 잘 수도 있지만 3교대로 자면 되는 거예요. 3교대로. 3교대. 교대로 너 4명 자고 그 다음에 뭐 8명 있다가 4명 또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굉장히 많은데 램은 지금 뭐라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냐면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시분할. 자, 시분할이 뭐냐면 얘네가 살짝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실제로 이 시분할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램은 적당히 시간을 나눠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당하냐면 롤한테 할당해주고 브라우저한테 할당해주고 음악한테 할당해주고. 근데 윈도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램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빠지는 순간 우리 운영체제 작동 안 합니다.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래서 1기가, 2기가가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예요. 뭐를? 램이라는 공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뭐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요즘도 뭐 느린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가끔 끊기거나 아니면 롤이 버벅이거나 배틀그라운드 끊기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당연히 램의 공간이 좁으니까 버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램이 크면 뭐가 좋을까요? 그런 들어갔다 나왔다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은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시분할 작업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램을 자꾸 설명하냐. 자, 개발자가 다뤄야 할 장치가 바로 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램을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int a 딱 하라고 하는 순간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int니까 4바이트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이해되시나요? 자,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 C 언어에서
자, 우리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잖아요. 뭐 int a, 플롯 b, 뭐 등등,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들이 다 어디에 생기냐면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에 생깁니다. 램. 그러면 우리가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왜 그래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는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면 작업 관리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메모리 보이시나요? 얘는 메모리가 지금 계속 바뀝니다. 보시면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램에서 시분할이라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램이 지금 메모리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정 기간을 두고 시분할 지금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뭐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실행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 중. 뭐 여기에는 운영체제 들어가고요. 뭐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뭐 얘가 프로세스로 깔려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데 메모리 굉장히 크죠. 크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켜놓으면 켜놓을수록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가 커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무거운 게임 돌린다거나 무거운 프로그램 돌린다 하면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 창을 많이 안 열어놓는 게 좀 좋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보도 보면 얘도 굉장히 메모리가 커요. 지금 이제 뭐 실행 중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얘도 큽니다.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여튼간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뭐 내가 만약에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뭐 램은 한정이고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메모리가 한 1, 2기가 차지한대요. 그러면 지워야죠. 그걸 어떻게 써요? 그죠? 컴퓨터 왜냐면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설명드린 거예요? 램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